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구성 요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삼각형에서 어느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한대요. 사실 어느 변을 밑변이라 잡는지는 문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밑변으로 표시한 건 이 파란색 선, 여기를 밑변으로 해볼 거래요. 그러면 밑변으로 잡지 않은 점이 하나 남을 거잖아요. 그죠? 이 점에서 그 밑변에 수직으로 내린 선을 뭐라 부른다? 높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삼각형에서 어느 한 변을 밑변이라고 했을 때 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여기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 수직으로 내린 선 을 뭐라고 부른다? 높이라고 부른다 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는 다른 삼각형이 있는데요. 밑변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그 맞은편에 있는 점에서 수직으로 내리고 싶은데 이렇게 내리면 안 되잖아요. 수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릴 건데 밑변을 여기 연장을 탁탁탁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밑변에다가 수직으로 내린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을 높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예제 1번 문제 보면서 높이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밑변을 이와 같이 잡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마주보는 점이라고 하는 게 이 점을 나타내잖아요. 수직으로 내리고 싶은데 밑변에 바로 내릴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좀 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 파란 선에서 수직으로 내려보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수직 표시. 선생님 좀 삐뚤하게 그렸네요. 우리 친구들은 자대고 반드시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선으로 높이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에서도 밑변을 이와 같이 잡았습니다. 자, 그럼 맞은편에 있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점에서 밑변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내린 걸 높이라고 하는데 이 수직으로 내린 걸 이렇게 표시해주면 높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높이라고 적어주고 이렇게 길이가 높이다라고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밑변과 높이는 평행사변형에서도 배웠지만 밑변과 높이는 수직관계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넘어가서 우리 이제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 한 번 더 학습해 볼게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풀어라는 건 아니고요. 설명은 두 가지로 하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 외워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 1번은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삼각형이 있어요. 두 번째 삼각형을 옆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삼각형에서 엇갈려서 이렇게 이어서 붙여볼 겁니다. 그랬더니 커다랗게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나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6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근데 나는 여기서 삼각형 한 개만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될까요?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했던 이 밑변이 곧 이 삼각형에서 밑변이었고요. 그 다음 평행사변형에서 나타나는 이 높이가 원래는 삼각형의 높이 길이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꼭 평행사변형 그리지 않고 밑변과 높이를 곱하기 한 다음에 뭐 해준다? 나누기요. 왜 나누기를 해준다고요? 밑변과 높이를 곱하게 되면요.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한 것과 같거든요. 근데 나는 이 평행사변형 안에 삼각형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나는 삼각형 하나만 구하고 싶으니까 마지막에 뭘 해준다고요? 나누기를 꼭 해줍니다. 자, 그럼 방법 2번은 잘라서 넓이를 구해 볼 건데요. 여기 큰 삼각형이 존재하고 있는데 가운데에서
이렇게 점선이 그려져 있는 것만큼 잘라봤어요. 이 잘라놓은 만큼 뭘 한다? 여기 있는 잘라놓은 삼각형을 이동시켜서 이쪽에다 놓았어요. 그 그림이 지금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거였는데 여기 위에 잘려진 모양을 이동하여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나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죠. 그럼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란 밑변 곱하기 높이다 라고 했는데 밑변은 여기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밑변 길이와 같은데요. 높이는 대신에 어떻게 되었나요? 먼저 2로 나뉘어져 버렸죠. 그죠? 원래는 이 위에 높이가 조금 더 있었는데 이 절반만큼 있었는데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높이가 이쪽으로 가니까 원래 높이보다는 2를 나누었다. 즉 높이에서 2를 나누기를 먼저 한 다음에 곱하기 밑변을 했다라고 계산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높이의 길이의 절반에다가 밑변을 곱하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볼 수 있다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편한 걸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높이가 2로 딱 나누어지는 수이면 사실 방법 2번이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얘가 4cm가 아니라 5cm의 형태였다면 우리 나누기 2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땐 첫 번째 방법인 삼각형 넓이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예제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삼각형 두 개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볼 거래요. 위에서 배웠던 방법 1, 2 중에 1번 문제, 1번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다른 하나의 삼각형을 엇갈려서 이렇게 놓았다라고 해요. 그 사각형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죠. 자, 밑변의 길이를 딱 보니까 몇 cm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4cm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높이란 여기 있는 밑변과 밑변 사이에 수직으로 내린 선이 높이라고 했어요. 높이는 몇 cm다? 3cm가 되죠. 그래서 밑변 4, 높이 3으로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한다고요? 나누기 2요. 왜? 저는 삼각형 넓이만 구할 거기 때문에요. 평행사변형의 절반만큼 구할 거니까요. 그래서 4 곱하기 3에 나누기 2를 해서 6제곱센티미터로 넓이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방법 1번이 사실 높이가 얼마 됐든지 간에 밑변이 얼마 됐든지 간에 계산하기가 좀 쉬운 방법이고요. 방법 2번은 높이가 짝수일 때 보통 사용하면 좋겠다. 인 거죠. 그죠? 한 번 더 외워볼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였는데 삼각형의 넓이는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받아서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나누기 2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공식 외우는 거는 꼭 필요하니까 외우면서 문제 풀도록 합시다. 131조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옆에 있는 공식 보면서도 문제 풀 거지만 반드시 외우면서 문제 풀도록 합시다.